안녕하세요.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주민투표법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2022년 4월 26일, 바로 개정된 내용이 공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4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 6개월 후 돼 있으니까, 2022년 10월 27일 시행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시행되는 내용은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그건 내년에 생각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 주민투표법의 내용이 이제 개정이 되는데, 아직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또 개정이 안 되었어요. 진짜 우리 국회의원들 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당리 당략을 떠나서 정말로 필요한 일들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주민투표법은 그저 개정이 되었고,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은 아직 개정이 안 되었는데,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2022년 4월 28일입니다. 그래요. 그럼 주민투표법의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주민투표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설명하는 내용들, 판서 내용을 먼저 보면서 이 개정된 내용들도 일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제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 하는 것을 또 비교를 좀 하게 될 겁니다. 개정 전, 개정 후 내용들 좀 비교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민투표법에 재반 법 조문 중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설명 듣고 나면은 쭉 읽어 나가면 되기 때문에 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그 내용은 그냥 짚어 나가는 형식으로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읽어 봐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자료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알파 행자 카페에 제가 여기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에 올려드리게 되면은 거기에서 다운 받으셔 가지고 이 자료를 보시면서 여기에 강의를 들어주시게 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먼저 주민투표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보세요. 먼저 주민투표법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뒀다. 94년에 그 규정이 들어와요. 94년에. 94년 하게 되면은 김영삼 정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지방자치법에서 주민투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었으나, 이 주민투표에 관한 발의자나 발의 요건 이런 것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따로 법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004년, 그럼 노무현 정부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에 주민투표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주민투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거만 가지고는 주민투표 제도가 도입되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 2004년 주민투표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이제 도입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서요, 여기에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연령이 18세 이상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18세 이상으로 바뀌었는데 아직 안 바뀐 게 하나 있죠.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은 아직 개정이 안 되었어요. 그다음 19세 이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아직 시일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인사행정에서 공부하게 되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국민감사 청구 제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국민감사 청구 연령이 아직 19세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법은 개정이 되어서 시행 시기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2022년 7월 5일부터입니다. 7월 5일. 그러니까 지방직 구까지는 아직 아니죠. 그러나 그 이후에 7월 5일부터 이제 여기에 시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법은 이제 여기에 2020년 4월 2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18세 이상으로 바뀐 겁니다. 그 전엔 19세 이상으로 이야기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개정 전과 개정 후 비교하면 주민투표 연령 하는 것이
바로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투표는 누가 실시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지방장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만 실시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장이 실시하는 것을 발의한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바로 발의자는, 주민투표 발의자는 누굽니까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행정학에서 발안, 발의 이런 내용들이요. 약간씩 학문적인 내용하고 법령상의 내용하고 약간 달리 쓰이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요. 여기에 주민투표법에서 말하는 발의자는 주민투표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투표에 붙이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요.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이 있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럴 때 붙이는 것이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투표 대상돼 있는데 이게 주민의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이것은 지방자치법에도 있지만은 주민투표법에도 유행이 있는데 주민투표법은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도 있죠. 그죠? 그럼 이럴 때 어떤 것은 조례에다가 넣고 어떤 것은 안 넣어버리고 그럼 지방자치단체마다 막 달라지고 그러겠죠. 그죠? 그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여기에 개정 후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2022년 10월 27일 돼 있죠. 그죠? 그럼 이 내용은요, 주민의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 이걸로 끝나요. 그래서요, 바로 이런 내용은 전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면 돼 있죠. 그죠? 이게 좀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주민투표의 대상은 여기에 10월 27일 그 전까지, 그러니까 지방직 7급 시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쪽 왼쪽 내용, 개정전 내용을 살펴보면 되는데 주민의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으로 그 지방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은요, 이제 중앙행정장의 요구하고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조금 전의 내용들은 이런 어떤 주민 청구라든가 지방의 청구라든가 그 다음에 장이 어떤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직권으로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지방자치법 이 내용 보면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조례를 정하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국가사무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까? 됐는데 원칙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투표 제외사항이 있죠. 바로 법령이 위반된 재판 중인 사항 안 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정책에 관한 것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건데 여기에 중앙행정기관장의 요구에 따라서 뭐 지방자치단체 폐치 분할 이런 내용 등에 대해서 구역 변경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법률을 정하는 사항이잖아요. 법률을 정하는 사항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장의 요구에 따라서 장이 주민투표를 그죠? 붙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죠? 다만 이제 이런 어떤 국가 정책에 관한 것은 어떤 확정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구속력 이런 것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구속력이 없어요. 적용되지 않아요. 대신 여기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도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주민의 청구에 의해서 지방의회 청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이럴 때 이제 주민의 청구돼 있는데 주민의 청구 요건이 있죠. 그럼 이럴 때 애울 때요. 투표는 투를 좀 생각하십시오. 투. 그럼 2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투. 그래서 여기에 투, 20, 20, 투, 투. 뭐 이런 정도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 여기에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돼 있죠. 그래서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수 이상은 연서로 청구할 수 있고요. 지방의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연 3분의 2 이상은 찬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이 이제 어떤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직권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지방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과반수 돼 있죠. 이런 걸 기억할 때는 우리는 아직도 장의 권한이 좀 더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방의회보다. 왜냐하면 장은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과반수 찬성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지방의회가 청구할 때는 과반수 찬성과 그 다음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거든요. 거의 제6의 종족수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회가 뭐 좀 하려고 하게 되면은 좀 까다롭구나. 힘이 좀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투표일을 정해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주민투표일은 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됐는데, 우리 지금 공직선거도 수요일 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바로 이 실시할 때 주민투표는 공직선거 관련해 가지고 60일 이내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직선거 60일 이내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투표를 하다 보면 무효투표가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20일 이내에 재투표 이런 규정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투표 실시를 했잖아요. 그럼 이럴 때 이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 번, 그죠? 실시한 것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은 다시 투표에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정도도 알아두시면 될 텐데, 일단은 뭐, 나왔죠. 2020도 나왔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 확정 절차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원래는 이제 3분의 1 이상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3분의 1이 4분의 1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서요,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확정돼 있고요. 그 다음 미달에도 개표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미달하면 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서울시에서, 그죠? 무상급식 조례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붙였는데, 여기에 그 당시에는 3분의 1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달에서 개표하지 않았던 내용이 되는데, 이제는 4분의 1 이상 투표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의 미달에도 개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또 바뀐 내용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민투표 관련해가지고요. 확정기한, 이게 이제 바뀌었는데, 원래 3분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득표로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개정 후에는 4분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표 요건이 예전에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개표 요건 폐지가 되면서요.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모두 개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여기에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그 다음에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확정돼 있죠. 그죠? 확정이 되고 나면은 그 확정된 대로 조치를 해야 돼요. 지방자치항이라든가 지방의회는 돼 있죠. 그죠? 다만 국가사무에 관한 것은 확정 절차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투표 결과가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의견을 듣는 과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죠? 자, 그랬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년 이내 변경 불가 이 내용도 있죠. 그죠? 그럼 이럴 때 주민투표 투 생각하면서 투 있죠. 그죠? 2년 이내에 다시 투표에 붙일 수 없다. 그 다음에 어떤 확정된 것은 2년 이내에 변경 불가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020 있었죠. 그죠? 하면서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소로 청구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투표가 있으면 20일 이내 재투표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민투표권자는요, 주민투표 결과에 이의가 있다 하게 되면은 이럴 때 이제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요, 이게 어떤 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해 가지고요, 위쪽에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기초에서 뭔 일이 있었으면은, 그죠? 광역선관위원회. 그 다음에 광역선관위원회에서 좀 문제가 있다면은, 이의가 있으면은, 여기에 중앙선관위원회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청은 두 글자잖아요. 한 14일 이내에 했고요. 그 다음에 소하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광역은 대법원에, 기초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건 10일 이내에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내용들, 이런 것들은 소청은 두 글자 14일, 소는 한 글자 더 짧다 10일 이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야 될 사항,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이야기해야 될 사항이죠. 주민투표권자는요,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외국인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 외국인도 가능한데,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이 내용은 이제 어떤 법령 내용을 보면서 봐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본 거죠. 18세 이상으로 바뀌었다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지방자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되 이것은 여기에 10월 27일부터는 바뀔 것이다. 전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요건들 관련해 가지고 2020 이런 걸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60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4일 이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14일이라든가 10일 이런 내용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줘야 돼요. 자꾸 봐가지고 기억을 좀 해 두십시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럼 조금 전에 공부를 했지만은요. 자, 주민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주요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법령 위반이다.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령의 범위 내에서 뭐 지방자치를 실시돼야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재판 중인가 안 된다 했는데 당연히 우리가 사법 독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판에 관여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중인 상 안 됩니다. 그 다음 국가 거 원칙 안 됩니다. 예외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거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 4번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약간 3번 내용이 바뀌긴 했는데 어차피 내용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지금 지방자치 주요 결정사항 돼 있는데 이게 정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주민투표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내용이 대상이다. 근데 행정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정책론 파트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관리 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럴 때 이제 조직 관리가 있잖아요. 기구지요. 그 다음에 인사 관리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재무 관리돼 있는데 이런 재무 관리가 어떤 예산 회계라든가 이런 쭉 있잖아요. 그죠? 이걸 생각하면서 이 3번과 4번을 기억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조직 관리 안 된다? 그럼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 안 되잖아요. 인사 관리 안 된다 하면 인사 정원 등 신분과 보수 안 된다 했죠. 그죠? 그 다음 재무관리 파트 안 된다 하게 되면 예산 편성 의결 및 집행, 그 다음에 회계 계약 및 재산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안 된다 하면서요, 이런 어떤 조직 인사 재무 파트 내용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되죠. 5번 되죠. 다른 법률의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일행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안 되는데 이럴 때 지방의회가 바로 아까 전에 청구할 수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청구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일한 사항 돼 있죠. 그죠?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좀 설명했죠. 그죠? 주민투표 제외사항. 이런 정도 하게 되면요, 역대 시험 문제는 거의 다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요, 바뀐 내용들 조금 더 생각하는데, 보세요. 19세 이상에서 뭐로 바뀌었다겠습니까? 18세 이상으로 바뀌었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부터는 지금 여러분들이 제 알파인자 카페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프린트 하면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교재 수정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법령 교재 수정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제가 박스로 정리하는 내용도 있어요. 앞에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의 틀로 했으니까 뭐 이것은 그냥 사진 찍어서 한번 보시고 자꾸 봐두게 되면 주민투표법 충분히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율 이게 좀 바뀌었죠. 이게 시험 잠깐 딱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23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장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협의해서 정하도록 했는데 아예 법에 못을 박아놨죠.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투표 운동 기간도 있죠. 그럼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주민투표일 전날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돼 있습니다.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 이렇게 했는데 바뀐 내용 좀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2020만 했는데 21도 있네요. 21일부터 하나 더 기억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주민투표 실시구역 설정 범위되어 있는데 이럴 때 특정한 지역이라든가 특정 주민에게만 이용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계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을 실시할 수 있다 했는데 이렇게 관계시군구 또는 읍면동 하다 보니까 그럼 이럴 때 지역적 범위가 읍으로 끝나거나 면이라든가 이렇게 단위로 끝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읍면동 그런 제약을 없애고 이렇게 했죠. 바로 이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의 경우에는 이런 시군구 또는 읍면동은 단위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이거죠. 뒤에 지방지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꼭 읍면동 이런 구역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제 바뀐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투표의 결과의 확정 요건, 아주 중요하죠. 너무나 많이 나왔던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4분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돼 있고요. 그죠? 개표 요건이 폐지됐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모두 개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2022년 4월 26일 시행됐는데 여기에 10월 27일 시행되는 게 있단 말이죠. 공포 후 6개월 경과돼 있죠. 그럼 주민투표 대상이 확대되는데 앞에 얘기했죠. 개정 전에는 이제 조례로 했는데 꼭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10월 27일부터는 그러니까 지방직 9급은 상관없어요. 국가직 7급도 상관없어요. 딱 지방직 7급 10월 29일날 처음 보니까요. 그것 관련해서 이 10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주민에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 주요결정사항은 전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투표면 전자개표돼 있는데 이게요, 전자개표뿐만 아니라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투표면 전자개표돼 있죠. 그러니까 장은 청구인 대표자 또는 지방의 요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전자투표면 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니까 전자투표면 전자개표 실시 가능합니다. 다만 이럴 때 전자투표, 전자개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관할선관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현장투표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요, 이 내용은 언제부터? 10월 27일 이렇게 시행되겠죠. 그죠?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어떤 주요 개정 내용, 이런 내용들은 어차피 반복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제가 이제 빼고, 특히 공판 날부터 시행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도 있는데, 이 내용까지 공부할 것이고, 1년 경과한 날 이것은 우리가 빼버린다는 거죠.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요, 여기에 제가 주민투표법의, 그죠? 주요 내용, 그 내용들만 이제 좀 봐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이런 정도는요. 자, 그래서 여기에 주민투표법의 내용이 있는데 제1점 목적돼 있죠. 직접 참여 보장.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위임받았다. 민주성, 책임성, 주민복리돼 있는데 능률성 관계 없지요. 그 다음에 2조 있고 3조 있고요. 4조 정보제공, 5조 돼 있죠. 18세 이상의 주민 돼 있는데 거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외국인 가능하다겠죠. 출입국 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는 조례로 정한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주민 투표권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투표인 명부 작성 및 확정되어 있는데 투표인 명부 작성 기준일은 투표일 전 22일을 말한다 했는데 참 환장했네. 그죠? 20일도 있었고 21일, 22일 다 있네요. 그런 정도 돼 있고요. 그죠? 자, 그러면 투표인 명부 작성 기준일 이렇게 보시면 좋죠? 부터 5일 이내 투표인문 작성돼 있습니다. 주민투표의 대상 돼 있죠. 그죠? 지방의 주요 결정사항소 조례로 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바뀐다겠습니까? 그죠? 여기에 10월 27일부터 바뀔 것이다. 이렇게는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현재요, 조례로 정하는 사항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럼 붙일 수 없는 게 있다겠죠. 그죠? 붙일 수 없는 거, 이 내용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1, 2, 3, 4, 5, 6, 5 내용들을 봐두시면 좋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에 대해서 제가 10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내용 써놨고요. 그죠? 제8조 돼 있죠. 국가정책에 주민투표 붙일 수 있는데 바로 지방자치 폐지 분합이라든가 구역 변경, 주요시설 설치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관계 지방자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했죠. 그죠?
이 경우 중앙행정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 말을 썼고요. 그죠? 2번 됐죠. 이때 지방장은 주민들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공표일 30일 이내 지방의 의견 들어라 했고요. 그 다음 3항 돼 있죠. 그죠? 여기에 지방의 의견을 들은 장은 그 결과를 중앙행정장에게 통지돼 있고요. 그죠? 여기에 사항에 보게 되면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요. 여기에 7조 이런 내용들은 지방자치단체 주요 정책 결정 사항이라겠죠. 주요 정책 사항이라겠죠. 그럼 여기에 지금 24조 제1항이 확정 요건이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확정 절차가 없다겠죠. 그 다음에 5항, 6항 돼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떤 조치를 제한한다. 이것도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제25조 이런 것들, 주민투표 소송, 이런 것들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투표 이것도 해당하지 않는 조항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확정 절차가 없다는 거, 그냥 의견을 듣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주민투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주민투표 실시 요건돼 있죠. 보죠. 하면서 주민이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의회가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장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1, 2는 청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3은 이제 직권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1번, 2번 청구가 있으면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실시해야 합니다. 1, 2 이게 이제 타당하면은 해야 한다 했죠. 그죠? 그렇게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2항 돼 있죠.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했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돼 있죠. 그죠? 주민투표 청구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외국인 등록표에 따라 산정하고요. 지방의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직권을 할 때는 과반수 동의 이야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제10조 돼 있죠. 청구 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돼 있는데 읽어보십시오. 제안 내용도 읽어보시고 심사 확인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뒤에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12조에 2돼 있는데 주민투표 청구 심의에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내용은 앞에 제가 좀 바로 빠진 내용이 되는데 이 내용도 이제 10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주민투표 청구 심의를 둔다 했는데 이 내용 추가로 기억하시고요. 13조도 있죠. 주민투표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면서 여기에 지체 없이 요지 공표하고 통지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앙행정장에게 주민투표를 발의하겠다 통지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주민청구라든가 지방에 청구하는 것이 적법하다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직권으로 해서 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2번 돼 있죠. 주민 청구했는데 그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지방자치장 또는 지방의회가 주민투표 청구의 목적을 수용하는 결정을 할 때는 주민투표를 발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3번 이런 거 있죠. 60일 동안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투표일도 있습니다.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도 있죠. 그죠? 환장하죠. 21일도 있고 22일도 있고 23일도 있으니까 20일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죠? 20, 21, 22, 23 한 번은 생각해야 되겠네요. 근데 설마 이거 바꿔서 낼까? 근데 기존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봐줘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주민투표 관련해서요. 그죠? 2항 이런 것들은 예외적인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3, 돼 있죠. 선거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투표를 정할 수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읽어두시고요. 그죠? 주민투표 형식 되어 있는데 찬성, 반대 둘 중에 하나 이런 식의 내용이죠. 주민투표 실시 구역 되어 있죠.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가능하다 했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민투표 공보에 발행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1회 이상 발행되어 있죠. 그죠? 그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게 있었죠. 바로 전자투표, 전자개표예요. 그 정도 읽어두시고요.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도 있죠.
운동이 원칙돼 있는데 뭐 읽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주민투표 운동 기간되어 있는데 투표일 전 21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있죠. 주민투표가 없는 자, 공무원 돼 있는데 지방의 의원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급 선관위의원 안 되고 방송, 신문 안 되는데 바로 제일 밑에 6 추가되었죠. 통장, 리장, 반장 안 됩니다. 통장, 리장, 반장이. 자, 그래서요, 할 수 없는 자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투표 운동이 제한되어 있는데 야간 호별 방문이라든가 야간 5개 집회, 주민투표 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난리를 밟는 행위, 이런 것들 안 된다는 거죠. 연설 금지 장소, 연설 행위 이런 것들 안 됩니다. 확성 장치 이런 거 사용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은 뭐 안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했고요. 그죠? 대신 야간 호별 방문 및 야간 5개 집회가 금지된 시간은 조례로 정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주민대 효력돼 있죠. 그죠? 바로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 투표로 확정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4분의 1을 미달하는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동수인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한쪽을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양자택일이 대상이 되는 상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요, 기본적으로 이제 바로 둘 다, 그죠?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돼 있죠.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3번 돼 있죠. 장에게 통지돼 있고. 그 다음에 4번 돼 있죠. 장은 당연히 지방의회에 보고돼 있고요. 그죠? 그리고 관계중앙장에게 통지돼 있는데 국가 정책에 관한 것은. 그 다음 행정재정상 조치돼 있고요. 그죠? 2년 이내 변경 불가돼 있죠. 그죠? 그 다음 주민투표 소송돼 있는데 주민투표권자는 주민투표 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 결과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관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위에 단다겠죠. 시군구는 시도선관위원회, 시도의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원회 소청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소청은 바로 여기에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려는 경우도 있잖아요. 관할선관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를 해서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는 대법원, 시군구는 관할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했죠. 그죠? 재투표는 20일 이내에 돼 있습니다. 그죠? 주민투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내용은 당연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국가 정책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벌칙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도 있고, 3년 이하 징역 3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있고, 그 다음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있는데 중간에 3년을 제가 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돼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죠? 여기에 어떤 굉장히 어떤 폭력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허위사실 이런 걸 위해서 바로 어떤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또 마찬가지. 여기에 2020년 10월 27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이제 전자투표, 전자개표 이게 도입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서명 요청이라든가 투표 운동 이런 것들 돼 있는데 그런 어떤 규정을 위반해서 하게 되면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우리 행자에서 벌칙 규정은 잘 나오지는 않죠. 그죠? 자, 그런 정도 있구나 생각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부칙돼 있는데 저 얘기했듯이 공판날 시행하는 것도 있고 6개월 후 시행하는 것도 있었다. 1년 후에 시행하는 것은 제가 빼고 봤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요, 제가 왜 이것을 그럼 추가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릴까요? 이게 행정학의 지방자치론 파트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론 과목에 여기에 문제를 보게 되면 주민투표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 내용이 거의 다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는 거의 다 나와요. 여기서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뀐 거 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아두라는 거죠. 그래서 18세 이상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특히 4분 이상 투표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을 잘 생각하시되 여기에 어떤 미달을 개표한다는 거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 파트를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중요한 사항들, 이것도 많이 나오죠. 제외사항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개정 전과 개정 후 한 번 더 비교하게 되면은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민투표에 관한 문제들을 그냥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냥 참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상은 여기 있는 내용 중심으로. 그러면서 제가 아마 법령 문제 뒤에 기출문제가 한 7문제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일일이 다 수정을 해드렸으니까 여기에 프린트 해가지고 여기 문제형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풀어낼 수 있다면요, 바로 뒤에 나온 문제들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기에 주민투표법이 중간에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의 좀 불안을 없애드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행정 바뀐 내용들, 그 다음에 주민투표법 바뀐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그저 강의에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법령 바뀐 내용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죠? 나머지 내용이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되면서요, 우리가 여기에 2020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 전부 개정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조합을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올해 국가직 9급에서 시험 문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별하지 않고 뒤집박혀 섞어서 얘기하는데 완전히 잘못이에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예요. 다만 일반에 대비해 특별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공무원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조합은 따로 별도의 법인을 두면서 조합의 구성원들은 우리가 여기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요, 여러분들 봐줘야 되는데, 거기에 제가 지방자치법 마찬가지 전부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그 다음에 지방조합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다 강의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보게 되면요, 이 뒷부분에 엄청나게 제가 대부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정리를 해놓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제가 정리하는 게 있을 겁니다. 바로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조합되어 있는데 협의회와 조합 비교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비교, 여기 있죠. 특별지방자치 조합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여기 어떤 승인도 달라요. 특별지방자치는 무조건 행안부 장관 승인인데 지방조합은요, 시도는 행안부 장관 승인이고 시군구는 시도의 승인이에요. 달라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설립의 해상 규약 변경, 이건 공고할 수 있지만 이쪽은 명할 수 있어요. 그죠? 달라요. 그 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둬요. 그 다음에 특별지방장을 두는데 의회는 구성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해요. 그 다음에 특별지방장은 특별지방의회에서 선출하게 되는데 이럴 때 구성지방장이 겸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조합은요, 조합회의 또는 조합장을 두는 거죠. 물론 바로 장과 의원, 지방장과 의원은 조합회의의 이용과 조합장 겸임 가능, 이런 내용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 내용들이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차이를 두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학문상으로는 지방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지방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상으로요, 바로 지방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더 제가 보충해서 좀 해드렸는데요. 주민투표법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는 걸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2022년 올해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여러분들이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